네, 저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폐기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첫 번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한 것인데요. 네, 오늘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앞서 저희들은 대로 오전 11시쯤부터 1차 폭파가 시작이 돼서 오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인 폭파 진행 과정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34일 전에 공언을 했던 대로 그대로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일단 오전 11시에 2번 갱도를 폭파하는 것으로 지금 폐기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어서 오후 2시 20분쯤 4번 갱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금속을 불에 달구는 단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제 폭발을 했고요. 네. 이어서 2시 45분쯤에 3번 생활 건물 본부를 비롯한 일부 건물들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3번 갱도와 또 관측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7분쯤이었는데요. 남아있던 군 막사 2개 동을 폭파하는 것으로 일련의 그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이 폐기에 앞서서 현장에서는 취재진을 대상으로 브리핑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갱도가 가장 먼저 폭파가 진행됐던 갱도인데요. 그 예. 바로 직전에 그 기자들이 지금 우리 측 기자단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두 5개국 기자단이 있는데요. 예. 그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핵무기 연구소 부소장이라고 정확한 이름이라든가 신상이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제 네. 브리핑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시 직전에 이 사람이 촬영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카운트다운으로 이제 3, 2, 1 이렇게 외치고 실제 폭파가 진행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갱도별로 폭파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폭파된 갱도가 바로 2번 네. 갱도입니다. 이 2번 갱도는 또 5차례 핵실험이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폭파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영상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우리 측 기자단과 외신 기자들이 거기에서 현지에서 전화 등으로 설명을 한 그것만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 측 기자단의 설명에 따르면 저희 아까 11시 직전에 이번 갱도의 폭파가 진행이 됐는데 3, 2, 1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엄청난 굉음이 들렸는데 이 네. 만탑산이 2,000m가 넘는 상당히 큰 산이거든요. 근데 네. 이 산과 이제 옆에 있었던 약 1,000m 가량 되는 해발 고도가 1,000m 가량 되는 상당히 넓은 그리고 높은 그런 산들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렸고 또 먼지가 순식간에 이제 휩싸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또 15초가 지나자 바로 또 인근에 있던 관측소까지 이제 폭파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근에 그 부서진 바위들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또 그리고 산을 이제 움직이게 할 정도의 엄청난 진동이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3번과 4번 갱도는 또 그 핵실험장 남쪽과 서쪽에 있는 갱도인데요. 네. 아직까지 핵실험을 또 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폭파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풍계리에는 4개의 갱도가 있는데요. 네. 그 4개 갱도 중에서 지금 현재 보도가 된 거는 지금 2번, 그다음에 4번, 3번 이 순으로 순차적으로 폐기가 됐고 1번 갱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1번 갱도는 사실 2006년에 첫 번째 핵실험이 진행이 됐던 곳인데요. 왜 이게 그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절차가 진행이 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지금 북한 핵무기 연구소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모든 갱도들이 폐기됐다라고 내놨거든요. 공식 예. 입장을요. 그래서 뭔가 그와 관련해서 입구를 봉쇄하는 조치라든가 뭔가 네. 일련의 조치는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애당초 거기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예 그에 대해서 별다른 내부 폭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그냥 그 입구 봉쇄 정도의 조치만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는 통신이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달된 거인지에도 저희가 좀 관심이 가는데요. 네,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측 공동 취재단이 지금 국제 전화로 사실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측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알려온 거고요. 그리고 그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이 굉장히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통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노트북으로 인터넷이 된다거나
생중계 장비가 바로 터질 수 있다거나 이런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로, 구두로 그 상황을 정리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측 취재진도 마찬가지고 다른 4개국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인터넷이 가능한 곳으로 빨리 프레스센터가 꾸려진 원산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그 현재 상황까지만 구두로 전달하고 바로 이제 풍계리에서 원산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영상은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 우리 측 취재단이 전해온 사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측 취재진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쯤 원산으로 도착을 해서 예. 거기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조선중앙TV라든가 조선중앙통신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때쯤 저희가 아마도 처음으로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이 공언했던 이후 34일 만에 네.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 비핵화 관련된 첫 조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반응에 대해서 정부도 사실은 이 비핵화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첫 번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와 같은 반응을 냈고요. 사실은 어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언한 대로 폐기를 한다면 예.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어떤 첫걸음이다, 첫 조치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NSC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서 북한의 첫 번째 조치를 평가했다라는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곧 외교부에서도 대변인 명의나 아니면 그 다른 명의로도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선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6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1번 갱도에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줄기차게 사실은 6차 핵실험까지 2번부터 6차 핵실험까지는 이제 2번 갱도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실 3번과 4번 갱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인즉슨 사실은 북한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 아까 핵무기 연구소에서 성명도 냈습니다. 이 두 개의 갱도를 특정해서 3번, 4번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두 개의 갱도의 의미에 대해서 국제기자단과 또 우리 남측 기자단이 이 두 개의 갱도의 의미를 그 어떤 그 추가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그런 사용이 가능한 갱도라는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확인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1차 핵실험부터 향후 추가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 근데 그거를 폐기했다. 그 의미는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핵실험장 폐기, 북미 회담 개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정부도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미국으로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비핵화 이슈인데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어떤 첫 번째 조치로서 이렇게 행동으로 공언한 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어떤 비핵화의 의지랄까요? 그리고 어떤 그 성의를 보였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에서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오늘 사실은 그에 대해서 그 미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네. 그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건 사실인데요. 예.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서로 완전히 판을 깨겠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지금 기류가 읽히고 있고 기싸움 차원에서 사실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이번 그 비핵화 조치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이번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에는 분명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